오늘 저 허영철 감독님을 모시고 북한에서 경험한 땅굴에 관련된 것과 인천 지역에 들어온 땅굴과 연관성을 보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계양역에서 대략 한 300~400m 떨어진 지역인데, 이 야산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 너머에서 작전을 하고 이쪽에서 작전을 해보면 지하에서 소리가 굉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2015년에서 18년 사이에 작전을 할 당시에. 근데 이 자리는 저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앞에가 바로 향나무밭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쪽에서 출구를 만들어 나가는, 나름대로 출구성 라인이 여러 개가 나갔는데, 우리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땅굴이 만약에 북한 애들이 판 땅굴이 남한에 와서 들켰을 경우를 추정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갖다 집어넣는 방법. 소맥을 터뜨리는데 소맥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 같으면 금세 땅굴이 메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저수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수지를 통과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수지에 갔다가 밑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저수지 옆쪽을 지나가면서 라인을 갖다가 몇 미터 앞까지 갖다 놓고서 막아 놓은 다음에 비상시에 그거를 포기하고 인해서 저수지를 터뜨려서 땅굴 속으로 물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수장이 되게끔 하는 였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경인 누나의 지하 한 20여 미터, 10미터, 15미터, 20미터 되는 경인 누나의 물을 땅굴 속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땅굴을 메워버리는 이런 현장이 아니냐라 생각해서 이 산속에 요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너머 동네에서 작전을 많이 했는데, 작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무슨 기계음, 탱크 같은 기계음 붕붕붕붕붕붕붕 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리어커 같은 경우 떨거당 하면서 돌다가 커브를 이렇게 근다리면서 떨거당 땡땡 하는 이 쇠 소리가 나는 리아카를 가다가 텅 때리면은 나는 소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소리가 지하에서 많이 났어요. 이 산속인데 도로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오토바이를 10년 넘게 탄 사람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재원을 대략 알거든요.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달려야 되고, 고바우로 올라갈 때는 어떤 소리가 나며 RPM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안다고요. 근데 땅굴 속에서 나는 오토바이 소리를 들어보면 속도는 안 나는데 RPM은 막 올라가는, 붕붕붕붕붕 하는데 속도는 안 나는. 그런데 가다가 오토바이가 가다가 옆에서 오토바이가 서서 붕붕붕붕붕붕 하면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가면서 또 오토바이가 뭐라 하냐면, 오토바이가 크락션을 눌러요. 빵빵 빵빵 하여 눌러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토바이가 탱크 지나가는데 탱크한테 빵빵거릴 거냐, 차가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빵빵거릴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빵빵거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라인이 몇 개가 들어와요. 경인 누나를 건너서. 근데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면은 이렇게 경사도를 넘어와 가지고 언덕을 올라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나다가 붕붕붕붕 하고 오다가 붕 하고 사라져요. 근데 그게 뭐 자세히 얘기하면 길지만, 여기에 지하 깊은 데서 경인 누나에서 고바우로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가는 라인이 있고, 여기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고 저 계양산 너머 쪽에서 또 오토바이 소리가 났어요. 같은 시간대에. 만약에 오늘 새벽에 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또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 요새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또 기지창이 있고, 기지창 쪽으로 들어가서 기지창 안에 땅굴이 가서 멈춰 있고, 그래서 기차를 뺏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조합적인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만약에 들키게 되면 이 운하물을 포개서 땅굴 속을 다 메워버리는 이런 작업이 있는 것 같다라는 자리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처음에는 소설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네. 와, 북한이 노릴 만한 지역이네. 그걸 저희가 이제 그 시추를 후에 녹음을 해보면 거기에서 그 무슨 소리가 났냐 그러면, 이 장비 엔진음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이 장비에 앉아 있다가 삐그덕 하면서 그 의자, 그 의자가 이렇게 뭐 쇠로 된 그 기계에 있는 의자들, 뭐 찌그덕 하는 그 스프링 소리도 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발파 소리인데 아마 그게 침 뱉는 소리처럼 퇴퇴퇴 하는 뭐 이런 소리도 들렸고, 천막에 이렇게 지퍼를 달았는지 지퍼를 올리는 소리도 녹음이 됐고요.
그 아주 생생하게 그런 녹음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엔진음이 나는데 그게 녹음을 해놓고 나서 또 몇 년 뒤에 다시 그 자리를 시추공에다가 녹음을 해보면 그 주변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계속 그 땅굴을 확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땅 속에 어떤 그 기계 시설이 있는 방을 만들어서 이놈들이 이제 거기에 와서 계속 상주하는 지역이거나 뭐 그런 시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산속은 어떤 하나의 그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요새화 시켜 놓지 않았느냐. 경인 운하를 바로 건너오자마자 바로 저기 은폐하기 쉬운 뭐 지하 속이지만은 그런 요충지라고 생각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야지. 여기 좀 지나서. 자, 요쪽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하에 이 광장을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히 광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인 운하를 건너와서 이쪽에 숙소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숙소를 만들어 놨는데 숙소가 좀 커요. 그래서 이 지역, 이 산 너머 쪽에 보면은 광장이 예를 들어서 일개 중대 병력이 산다 그러면 뭐 한 200~300명이 예를 들어서 산다 그러면 광장이 커봐야 방 몇십 개 정도면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이 수십 개를 넘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비상시에 이 앞에가 여기 학교가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운동장에서 만약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너는 땅굴 속으로 너는 살아 너면서 분류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에 이제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경인 운하가 요 지금 차 가는 다리 밑에가 이 지금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경인 운하인데 경인 운하까지 폭이 한 1.5m 밖에 안 되는 1.5m, 2m 밖에 안 되는 적은 라인이 이렇게 나가요. 그 라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가면 이렇게 여기가 깊이를 보면은 1한 몇 미터 밖에 안 되는 밑에 수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물수로가. 근데 수로가 지나가는데 이걸 무시하고 깊은 것만 찾아볼게요. 깊은 것만.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요거 폭밖에 안 되는 깊이를 보게 되면 10, 20, 30, 30m대 정도 되는 이 라인이 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30~40m 사이에 있다고 봐지죠. 이런 정도가 이 수로가 일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수로가 운하가 있다고 그러냐면은 깊은 데서 이렇게 가가지고 물이 만약에 터트리면은 물이 이렇게 유입이 돼서 땅굴을 다 메워버리는 이런 이제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실제로 땅굴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광장이 있는데 광장을 지금 현재는 물이 아닌 수장이 아닌 그냥 일반 용도로 쓰여 있고 입구를 막아놓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은 비상시에는 터트려 가지고 땅굴을 광장을 이 안에 있는 광장을 전체를 다 메울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는 구상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설만 쓰는 게 아니라 땅굴을 뚫다 온 사람 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최종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수맥을 터트려 가지고 전부 수장시킨다. 그리고 문이 1차 문이 있고 2차 문이 있고 3차 문이 있고 문이 수십 개가 있어서 그거를 비상시에 막 물이 쳐들어오면은 거기를 막고 가두고 하면서 여기는 쌩쌩이 살려놓고 여기는 메우고 그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우리는 다 수장됐네 하고 못 찾지만은 저쪽은 쌩쌩이 살아있는 이런 거를 얼마든지 공격하는 쪽에서는 구상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이 이쪽으로 좁은 라인이 이렇게 수맹 물을 폭발시키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냐. 저 산 너머로 가게 되면 여기는 광장이에요. 이 넘어가면 이 산 여기서부터 한 300m 될까요? 여기서 오토바이 소리 난 자리까지 이리로 가려고 그러면 뭔가도 좀 검색해봐야 되네. 이렇게 하도 그 문을 또 만들었는지 뭐라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이쪽에 그 라인이 몇 개 쭉 지나가죠? 뭐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한국에는 단독으로 하면 또 모르겠는데 분명히 남한의 친북 분자들, 아니 또 중국아들도 가장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더 쉽게 이루어지지. 이 지역은 저녁 한 어둑어둑할 때 되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둑어둑 때 되면 노트 하나 들고 뭘 그렇게 적으면서 다니는 사람도 봤고요. 이 산속에서 머리 짧게 깎은 사람이 이렇게 일반 사람 같으면 산속에서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나물 캐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아 예 오셨어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눈치만 싹 꺼가면서 대꾸도 안 해가면서 겨울에 무슨 상소리를 주는 사람 마냥 물 하는 거를 하는데 수상해. 태양 쪽에 좀 미당중한 사람 많잖아. 이 지역에. 이 점에 이쪽에서 됐죠. 여기요 밤에 와서 그때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더라고. 꼼꼼한데 그 무슨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자기가 왔다 갔다는 증거를 그걸 하나의 예, 어떤 그 관리하고 있다라는 네. 증거를 남기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그런 사진을 촬영하는 거예요. It comes out to about 23 meters. 아니 공항철도 여기로 지나가네. 네. 공항에서 인천공항 가는 철도 이거. 저 철도 넘어가 경인구나. 그리고 우리 전략적으로 요충지대 맞다 여기가.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 감각이랄까 안보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흙이 묻어 있다든지 운동화에 뭐 물이 이슬을 털고 내렸다든지 배낭을 메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버스를 타면은 요금을 모른다든지 뭐 100원짜리 내야 되는데 뭐 10,000원짜리 내면서 더 실러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짓 하면은 신고하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제가 요 넘어 중학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옆에서 밤 8시 한 반 정도 돼서 여름이니까 9시 정도 되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둑어둑한 상태인데 녹취를 하느라고 땅속에서 묻고 막 하느라고 이렇게 녹음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라시 불이 막 와요.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경찰 하나, 그 경비 하나, 엄마, 딸 4명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 학교 안쪽으로 담 밑으로. 아니 걸어오는데 나는 이제 들키지 않으려고 참나무 뒤에 이렇게 섰어. 수그리면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숨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 학생이 저기 사람 있다 저기 사람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오는 거 옆으로 오는 거야. 그래 이러다가니 이거 간첩이로 오해받기 싶어서 경찰 수사받겠다 싶어가지고 아 무슨 일이에요? 거기서는 나갔어. 근데 바로 옆에는 묘지가 있고 숲속이 산속인데 경찰이 왔잖아. 그러면은 신분증 좀 줘보세요. 왜 산속에 이 밤에 산속에 있어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핸드폰 잊어먹어가지고요 핸드폰 찾는 중이에요. 근데 핸드폰은 그렇다 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산속에서 그래. 밤 9시경에 숨은 모르는 미상의 불상의 사람이 그러고 산속에 있는데 경찰이란 사람이 조사도 안 해. 그런데 지금까지 10수년간 땅굴을 하면서요 단 한 번도 명함 내놔봐 주민등록 내놔봐
그 당신 수상해 간첩 같아 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딱 간첩 스파이 소리 들은 거는 대만 가가지고 경찰서 들어가서 당신 나라에 중국에서 땅굴 파고 들어왔다 이거 문제 있다 라고 브리핑을 하니까 그 무궁화 3개짜리 경찰서장인지 뭐 밑에 영어로다가 당신 you are spy? 너무 간첩이네. 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내가 여기 3번 넘어와가지고 대만을 땅굴을 탐사를 했다. 그런데 첫 번째 왔을 때는 땅굴이 없었는데 두 번째에 하나가 발견이 되고 세 번째 왔을 때 땅굴이 2개가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당신들 중국 전쟁에서 지지하려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you are spy? 나보고 간첩이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만 대사관에 갔다가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연락이 없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지금 십수년간 수십 년간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우리 요즘 국민을 간첩이 보는 어디 거예요. 있냐? 아직도 색깔로냐 한파. 아니 제가 이 일산에서요 차량에다가 기자증을 붙이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싱크대 공장을 하면서 제가 공장장이 할 때 싱크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냇가에다가 안개가 잔뜩 끼면은 합판 기레밭이라고 그러죠. 합판 쪼가리를 불을 싸질러서 태웠었어. 그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그게 가능했어. 그런데 차가 하나가 오더니 무슨 스포츠 기자 스티커를 붙였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는 불 싸지르고 있으니까는 벌금 매길까봐 겁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 여기 국정원 건물이 있다는데 어디 가면은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국정원 건물이 어디 가면 사진을 잘 찍니? 아 그거요? 저쪽으로 가면 입구예요. 저 나무 잔뜩 쌓여있는 데가 국정원 지하 건물이에요. 나는 또 아무 생각 없이 가르쳐줬네. 그러고 나가지고 아 이거 간첩이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113으로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간첩이라는 증거 갖고 그래. 나보고. 그저 지금 시대하고 똑같죠. 뭐 신고하면 간첩이라는 증거 갖고라는 거. 이 정도로 날아가. 저 북녘 하늘 끝에 두고 온 부모님 바람결에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따뜻했던 손길 품 안에 기억들 꿈속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밤마다 나를 적시네. 멀리서도 불러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한강 물결 바라보며 나는 기도해. 별빛 따라 그대 안부 전해지기를. 고향 산천 그 길 따라가면 언젠가 다시 웃을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움이 노래가 되어 하늘 끝에 닿으리. 멀리서도 불러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별은 운명이 아니기를. 분단의 벽
인생아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고향 내 다시 돌아갈 그날은 언제냐 아니 정찰과 다르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가 저 멀리 철새가 나를 떼며 눈물 없는 그 나라가 태어난 날부터 애아낀 너는 죽였어도 사회주의는 살아남아. 나를 망해! 부르던 자유여 자유여 행복의 꽃들이 짓밟힌 적이 있어 가슴 속에 새겨가다